유럽이요? 유럽? 유럽 하면은 나폴레옹? 칭기스칸은 아닐 것 같고 루이 3세? 베르사유 회장님. 젤라또. 기억나는 게 왜 없지? 분명 많이 알았는데. 이거 세계사 프로그램인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에이, 그럼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공부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역사 덕후들의 입문서 먼나라 이웃나라 작가 이원복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나라 이웃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원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먼나라 이웃나라로 떠나는 세계사 공부, 세계사 디스커버리 더 클래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배울 학생이자 배우 이정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역사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요. 유럽이라고 하면은 여행만 생각했지 유럽의 역사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어디서부터 알아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역사에 우선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유럽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 그거 하나를 뽑아서 얘기하면서부터 풀어나가기로 하죠. 뼈대부터 그렇죠. 가시겠단 말이죠? 네.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1453년입니다. 1453년. 뜬금없죠, 갑자기. 네. 근데 유럽이나 그 세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한 가지는 116년간 계속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100년 전쟁이 끝납니다. 또 한 가지는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제가 콘스탄틴은 들어봤는데 콘스탄틴은 영화 이름이고 콘스탄티노플이 뭐냐?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보시면은 여기에 유럽하고 아시아가 닿는 그 지점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죠. 근데 1453년에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지속되던 이 대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황제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동로마 제국에 있던 문명이 서유럽으로 오면서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르네상스 들어봤죠? 그 르네상스 16세기 15세기, 16세기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동서교역의 중심점입니다. 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데니까. 근데 여기가 이슬람권이 되니까 인도, 중국에서 오던 동방무역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서교역이 돈을 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업행위인데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때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것이 포르투갈이에요. 이 지중해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아이고 크게도 도네요. 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서부터 대항해 시대가 있어요. 그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을 통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옛날에는 국경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 왕족들의 결혼이란 것이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프랑스 왕 공주가 영국으로 시집가고 스페인 공주가 또 어디 시집가고 그래서 유럽은 거의 혈통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가 영국 땅이고 저기가 프랑스 땅이고 막 뒤섞여 있었는데 그 왕이 계승권을 가지고 프랑스 왕하고 영국 왕하고 벌인 전쟁이 100년 전쟁이. 근데 두 나라가 그렇게 싸우니까 얼마나 왼수지간이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하고 영국은 왼수 중에 왼수예요. 서로를 탓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100년 전쟁 그런데 사실 116년이에요.
이 백년 전쟁이 100년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잔다르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잔다르크. 들어봤죠? 네, 이제야 제가 아는 인물이 그렇죠. 나오네요. 네. 프랑스에는 전통이 있어요. 프랑스의 왕은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프랑스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 꼭 그 랭스 성당에서만. 랭스에서 대관식을 해야지만 프랑스 왕으로 공인이 되고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여기가 영국 점령지대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나와서 한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네. 폐하, 우리가 적진의 포위를 뚫고 랭스를 점령해서 네. 거기서 대관식하면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샤를 7세를 즉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이 거기서 정통성에서는 프랑스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거를 되게 중요시했나요? 중요시했죠. 아. 근데 결국은 이제 프랑스 왕이 랭스에서 대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공인이 되니까 네. 프랑스는 국민들이 전부 야 우리 왕이 드디어 즉위를 했다. 그래서 용기 백배 해가지고 잔다르크를 뒤를 따라가지고 와 밀려가가지고 결국은 1453년에 완전히 승리로 끝나는 거죠. 아. 이것이 100년이에요. 아. 결국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는 완전히 두 나라로 갈라졌고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것이 여기는 프랑스고 여기는 영국이다, 잉글랜드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역사의 이 굵직한 사건들이 한 해에 일어났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콘스탄티노플이 10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오스만 제국에다가 압박을 당하고 포위당하고 이렇게 압력을 받았는데 왜 이 해에 멸망했는가? 이것이 또 100년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정말요? 옛날에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위험하면은 SOS를 칩니다. 기독교 사회에다가. 그러면 프랑스군도 오고 독일군도 오고 그다음에 영국군도 오고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네. 프랑스나 영국 같은 큰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100년 전쟁이 끝난 해기 때문에 네.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확 먹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첫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재밌었어요.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재밌잖아. 아, 정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셔서 저희와 역사 공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만나요. 여기 대고 인사해주세요. 안녕!